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추미애 전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죠. 미워할 수 없는 당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나요? 그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권력이거든요. 국회 입법 권력도 민주당 중심에 역대 이런 또 큰 입법 권력이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그 중심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추미애 위원장이 차고 앉았기 때문에 이 사법체계의 또 혼란의 중심에 추미애 위원장이 올라설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워할 수 없는 당신 또 만나게 됐다. 이런 걸. 아마 그걸 말씀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이제 그걸 출석시키는 과정에서 뭐 속옷으로 뭐 저항했다.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에 가자마자 이제 그 CCTV를 공개하는 그 의결을 법사위에서 했지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고 보면 정말 악연은 악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서울구치소 CCTV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한 그 모든 걸 제출해라. 좋으나 그러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 보상사나운 모습을 전 세계에 그냥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그런 그림으로밖에 뭐 돌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CCTV 영상은 그 법사위원들만 좀 보고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절충안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 합리적 장관이 그나마 그런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 당내에서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니 그 CCTV를 공개해서 저희 그게 얻어질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출석을 안 하니까 불응하니까 이 내란 종식 이걸 빨리 끝내야 국민의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빨리 챙기고 정상화할 텐데 지금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오래 갈 겁니까? 협조를 안 하는 저 문제 자체가 저런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마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람만 하는 방법을 하자. 또 저희 당도 그것을 공개에는 신중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전현희 최고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씨를 뭐 망신 주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탁 박사님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는 이런 일련의 CCTV 영상 공개를 포함하여 고강도 압박이 혹시 그 안에는 개인적인 사감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은 서로 관련이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국회 법사위원장이랑 지금 수감자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지금은 서로 겹치는 영역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앞으로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얼마나 고강도 조치를 해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할배 미안해요라고 써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참 뭐 한덕수 전 총재가 고령입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3년 가까이 총리를 맡아서 정말 나름 큰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고생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일 미안해 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미안하다. 그렇지만은 이 지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묻는 것은 총리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예. 그리고 왜 직언하지 못했느냐. 특검이 구속 기소하면서 써낸 내용을 보니까 계엄을 만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문건을 보면서 국무위원 정족수가 4명이 부족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상민 장관하고 상의하는 것도 있고 계엄을 막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특검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크노크라트다. 그러니까 예. 기술 관료예요. 한마디로 출세만 하는 영혼은 없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영혼 없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총리가 된 게 너무 영광인 거예요. 또 총리하는 게. 그런데 보는데 계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미비된 상황이 뭔가를 빨리 챙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거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뒷주머니에 넣고서 퇴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 자기는 그거 못 봤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다 이런 후한무치한 얘기를 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계엄을 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판단이 났고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총리를 지낸 사람이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영혼 없는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후한무치의 이건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분을 상대로 해서 이런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예. 별로 이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물 관계도에 나오는 김건희, 한덕수 두 분은 아예 그냥 언급조차 하기 싫은 거군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김영호 의원,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직접 뛰어든 이유가 계엄날 본인이 한 행동을 덮기 위함이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분이 왜 대통령의 선거에 나왔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이 나간다고 막 그렇게 한밤중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쇼를 하면서 예. 후보를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권력 의지를 대체할 무엇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냥 자리만 양지만 찾아다녔던 영혼 없는 그런 어떤 고위 관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국회에 와서도 한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 분해 죽겠어요, 진짜로. 예. 제가 8년 만에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와서 예결위 회의를 갔는데 과학자 출신의 여성 초선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예. 과학자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이념적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 의원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미망에서 깨어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아무리 8년 만에 들어온 국회라 하더라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 발언 신청을 해서 박정 예결위 위원장에게 예결위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총리가 어디다 대고 국회의원에게 미망에서 깨어나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지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단편적, 일면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의원님.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떤 답변 태도는 위원장께서 마땅히 제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 태도나 한덕수 총리 태도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아래 위로 훑어내리는 건방진 태도를 한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예. 존경하는 오인식 국회의장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지금 저는 갖는 생각이 아하, 이 사람들이 계엄할 생각이 있었구나.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나한테 큰 소리 치지만 며칠만 기다려봐. 당신들은 다 체포돼가지고 노상원 수첩대로 어디에 가서 없어질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